안녕하세요. 공공기관에서 물건을 사거나 용역을 맡기는 일 있잖아요. 바로 공공계약인데요. 이게 좀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때가 많죠. 그래서 오늘 저희가 여러분이 주신 공공계약 흐름과 실무 적용 프레젠테이션을 보면서요. 이 과정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네, 저희 목표는 명확합니다. 공공계약, 이거 너무 부담스러워. 이런 생각 좀 덜어드리고요. 또 실무에서 헤매지 않도록 핵심만 딱딱 짚어드리는 거죠. 네, 맞습니다. 이 자료가 좋은 게 그냥 법규만 쭉 나열한 게 아니고요. 실제 그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만든 정말 실무 지침서 같은 느낌이거든요. 특히 볼펜 구매라는 아주 구체적인, 어떻게 보면 사소한 예시로 시작하잖아요. 근데 금액이 딱딱 올라갈 때마다 절차가 어떻게 바뀌는지 이게 마치 단계별로 보여주는 게 참 유용해요. 맞아요. 진짜 무슨 게임 레벨업 하는 것처럼요. 예산 금액이 특정 구간을 딱 넘으면 새로운 규칙이랑 확인해야 될 것들이 막 생겨나더라고요. 자, 그럼 오늘 저희랑 같이 그 핵심 구간들 한번 제대로 짚어보시죠. 아마 아하 하시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. 우선 제일 기본적인 것부터 한번 볼까요? 자료 보니까 1,000원짜리 볼펜 한 자루 사는 거. 이것도 엄연히 계약이다 이렇게 나오네요. 네, 그렇죠. 원칙적으로는 계약인데 금액이 아주 작으면 그냥 편의상 계약서 작성을 안 할 뿐인 거죠. 생략하는 겁니다. 아하, 생략. 네. 그리고 여기서 이제 첫 번째 그 금액 기준선이 중요해지는데요. 여기 자료에는 김포시 사례가 나왔지만 보통 많은 기관들이 비슷해요. 예를 들면 아주 소액. 한 200만 원 아래. 이 정도는 그냥 부서카드로 결제하기도 하고요. 절차가 훨씬 간단하죠. 근데 금액이 조금 더 올라가서 한 500만 원 이하까지는요. 보통 견적서 정도 받고 부서 안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요. 아직 그 중앙 계약 부서까지는 안 가는 단계랄까요? 500만 원 선이 약간 자체 처리 마지노선 같은 거군요. 그렇죠. 많은 기관에서 그 정도 선을 기준으로 삼곤 합니다. 그런데 이제 예산이 그 500만 원을 넘어서 예를 들어 2,200만 원 이하 구간으로 들어가면 여기서부터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. 이때부터 그 1인 수혜 계약이라고 하죠. 경쟁 없이 특정 업체 한 곳이랑 계약하는 거예요. 이게 가능해지는데 동시에 법규 검토가 꼭 필요해진다고요. 네,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. 이때부터는 그냥 물건값만 보는 게 아니라 법적인 요건들을 따져봐야 해요. 예를 들어서 조달사업법에 따라서 나라장터 같은 조달청 쇼핑몰 있잖아요. 거기에 등록된 물품이면 의무적으로 거기서 사야 할 수도 있고요. 또 하나 정말 중요한 법이 판로지원법인데요. 이 법 때문에 특정 금액, 자료에선 1,000만 원 이상이라고 나오는데 이 이상 구매할 때는 중소기업 제품 중에서 직접 생산 확인, 줄여서 직생이라고 많이 부르죠. 이 직생 증명이 있는 제품만 사야 돼요. 이건 강행 규정입니다. 직생 증명,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? 그냥 중소기업 제품이면 되는 게 아니고요. 좋은 제훈인데요. 이게 실제 생산 능력 없이 서류만 있는 페이퍼 컴퍼니 같은 곳 말고요. 진짜로 물건을 만드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려는 취지거든요. 그래서 단순히 유통만 하는 업체를 걸러내기 위한 장치인 셈이죠.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SMPP라고 하는데요. 여기서 이 직생 여부를 반드시 꼭 확인해야 합니다. 이거 확인 안 해서 계약이 지연되거나 아예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진짜 흔해요. 그리고 매년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기도 하고요. 그렇군요. 확인 또 확인이네요. 그럼 금액이 더 커져서요. 1인 수혜 계약 한도, 그러니까 물품이나 용역 기준으로 대략 한 1억 1,000만 원 이하라고 하셨죠? 이걸 넘어서면 어떻게 되나요? 네, 그 한도를 넘어가면 이제 혼자서는 안 되고요. 최소 2군데 이상 업체에서 견적을 받는 2인 이상 수혜 계약으로 가거나 아니면 아예 공개 경쟁 방식인 입찰로 넘어가게 됩니다. 이때부터는 계약 조건, 특히 그 납품 조건 같은 세부 사항을 진짜 꼼꼼하게 봐야 해요. 자료에 강사님 경험담 나왔잖아요. 4천만 원어치 비료를 주문했는데 도착해서 보니까 내리는 비용은 또 따로라고 해서 현장에서 88,000원 주고 지게차 부르고 이런 예상 못한 비용이 생길 수 있거든요. 와, 정말 실제적인 문제네요. 하마터면 큰일 날 뻔. 금액이 훨씬 더 커져서 입찰로 가거나 아니면 용역이나 물품 기준으로 2억 3천만 원 이상 되면요. 그럼 또 다른 절차들이 막 추가된다고요?
맞습니다. 점점 복잡해지는 거죠. 그때는 입찰 전에 사전 규격 공개라고 해서 우리가 뭘 살 건지 그 세부 사양을 미리 쫙 공개하고 의견도 받고 그래야 할 수도 있고요. 이게 또 국제 입찰 대상인지 아닌지 이런 것까지 검토해야 할 수도 있고요. 고려해야 할 사항이 계속 늘어납니다. 복잡성이 정말 확 올라가요. 결국 오늘 쭉 살펴본 내용의 핵심은 이건 것 같아요. 똑같은 볼펜을 사더라도 얼마짜리냐, 즉 예산 금액에 따라서 거쳐야 하는 절차, 확인해야 하는 법규가 완전히 달라진다. 그리고 자료에서도 강조하듯이 바로 이 금액 기준선들 있잖아요. 500만 원, 2,200만 원, 1억 1,000만 원 같은 이 경계선, 이걸 넘나들 때 실수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. 이 점인 것 같습니다. 네, 정확합니다. 그래서 이 주요 금액 기준점들을 미리 좀 알고 대비하는 게 중요해요. 예산을 짜거나 집행할 때, 이 정도 금액이면 다음엔 이런 절차를 준비해야겠구나 하고 미리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거죠. 이게 단순한 숫자 같지만 실무에서는 정말 중요한 이정표 역할을 하는 겁니다.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. 자료 마지막 부분에 나온 발주처의 판단이라는 부분인데요. 예를 들어서 풀 깎는 사업 같은 거요. 이게 공사인지 용역인지 아니면 그냥 물품 구매인지 좀 애매할 수 있잖아요. 아니면 법령 해석이 좀 여러 갈래로 가능할 때 이럴 땐 결국 담당자의 전문적인 판단 그리고 그에 따르는 책임 이게 중요해진다 이런 이야기 같아요. 맞습니다. 이런 시스템의 복잡성 그리고 때로는 약간의 모호함 속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공공계약을 잘 이행하기 위한 책임이 과연 어디까지가 담당자 개인의 어떤 역량이나 주의 깊음에 달린 문제일까요? 그리고 어디서부터가 좀 더 명확하고 또 사용자 친화적인 시스템 개선의 영역일까요? 이런 질문을 한번 마음속에 담아두시면 앞으로 공공계약 업무를 보실 때 조금 더 넓은 시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? 네, 그렇게 생각합니다.